보니까 천천히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체크학교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요. 그 저희들이 그 소명교육개발원에서 있는 저를 비롯한 또 다른 강사들 또 저희들과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책을 보고 글을 쓰고 강의하고 상담하고 교육 커리를 개발하고 또 기독교 또 교육 쪽으로 섬기는 역할들을 계속 해왔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사실 또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역할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하다가 우리가 체클학교를 이미 우리가 체클학교의 생태계를 만들어서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들을 가장 우리가 잘 할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것에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체클학교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체클학교의 운영은 이제 회비가 없고 그냥 후원금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질문 주신 분들 중에는 뭐 회비 때문에 고민하신 분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 회비는 정말 후원금으로 생각하셔서 편하게 본인이 하실 수 있을 만큼만 이렇게 후원하실 수 있을 만큼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누가 얼마 후원하셨다 누가 얼마 그런 거 절대 우리가 얘기한 거 아니니까 저희들도 그냥 원래 책 보고 글 쓰는 그냥 우리의 어떤 생태계를 다른 분들을 초대해서 이곳에 오셔서 함께 누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회비에 대해서는 좀 편하게 여기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홈페이지에 있는 인포메이션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클학교는 그냥 무조건 들어오면 우리가 뭔가를 다 섬겨주겠다라는 방식은 아니라 이제 본인이 책을 읽고 또 글을 써나가는 거를 이제 도와주는 거다 보니까 본인이 이 방식과 좀 맞으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과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스스로도 한번 자기도 한번 임상도 해보고 테스트도 해봐서 지금 내 이 시기에 체크학교가 나한테 적합한가 한번 이렇게 검증하는 시간으로서 시간을 보내는 거니까 일단 오늘 강의 이제 오리엔테이션 강의 다 마칠 때쯤에 한 2주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면 좋을지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그렇게 좀 편하게 생각하시고 이 시기에 책과 글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또 인생관을 정립해야 될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교육을 더 이렇게 좀 많이 받으셔야 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상담이 필요한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여행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체클학교가 인생 전환기에 다 대안은 아니다. 그러나 어떤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과정 속에 분명 본인 안에 정립하는 것이 이제 도움되는 건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또 그런 필요가 있는 분들은 또 활용하시면 좋겠다라고 편히 그래서 참여하는 방식이라든지 또 회비나 이런 거 후원 이런 것도 편하게 여기셔서 본인한테 도움되는 방향으로 이제 이 책과 글이 책을 보고 글을 쓰는 것이 정말 나한테 정말 도움되겠다만 생각된다면 나머지는 이제 저희들이 열심히 도우면서 그렇게 해나가실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니까 나머지는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임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체크학교를 시작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아까 처음에는 저희들이 이제 책 보고 글 쓰는 거 또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이건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상담을 통해 만났던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인생관을 돌아보는 그런 시기들이 필요하고 그런 장들이 필요하고 나는 누구이고 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특별히 우리가 크리스찬들이라면 또 이런 크리스찬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이고 이런 걸 점검해야 될 시기들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런 시기가 막상 많지가 않아요. 최근에 정말 많지가 않아서 특별히 이제 코로나 환경 속에 이제 교회도 이제 제자훈련이라든지 이런 교육도 교회도 많이 조심스러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인생 전환기를 맞이하는 분들에게 인생관을 돌아보는 차원에서 이 체크학교를 좀 섬기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인생을 돌아본다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그 관점을 좀 말씀드리면
인생은 우리가 시간과, 그러니까 시간이라 그러면 약간 좀 너무 추상적이신데 한번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시간과 동행하는 게 인생 같아요. 근데 이제 참 슬픈 게 뭐냐면 우리는 뭔가 이렇게 불확실하고 모호한 가운데 이렇게 시간을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 배우게 되고,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배우고 나서 스스로에게 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라는 거를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하고 정립해 가는 게 이제 건강한 인간이다. 또 그렇게 해야 나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어떤 나로서 살아간다. 특히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로서 살아간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막상 시간을 통해서 배우고 또 시간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남겨야 되는가를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는 모호한 가운데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모호하다는 건 약간 불확실성. 우리는 열심히 살아왔지만 나 자신에 대해서 잘 몰라요, 사실은. 나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다음에 타인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러니까 뭐 내가 정말 행복한 순간, 내가 언제 자유로운 순간이 뭔지도 잘 모르고, 또 사람들과 어떻게 해야 만나는지도 잘 우리는 모르고, 그다음에 사람들과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나를 지키며 또 갈등을 잘 풀어가는지도 잘 우리는 몰라요.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왜 살아야 되고 또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가 잘 이렇게 몰라요. 근데 그럼 우리가 학교를 통해 주로는 뭘 배우는가라고 했을 때, 주로 학교를 통해 우리가 배우는 거는 기능적인 것들을 많이 배우게 돼요. 이따 그 얘기를 좀 하겠지만, 정말 이렇게 의미에 대한, 또 내가 누구고 또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은 누구고 또 가정은 뭐고, 그다음에 내 가정 앞에 상처받았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이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삶에 대해서, 나의 존재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 의미라는 거는 하나의 설명이 가능한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존재고 또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삶이야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기준들 또는 원칙들, 이런 걸 우리가 잘 이렇게 정립할 시간이 참 없죠. 그러는 치면 우리는 계속 살게 돼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무엇이 소중하고 또 무엇이 더 소중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잘 생각할 기로, 또 한 가지 소중함에는 순서라는 게 있거든요. 순서. 그러니까 더 소중한 게 있고 덜 소중한 게 있는데, 그래서 특별히 인생 전환기를 맞이할 때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소중함에 대한 순서들이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는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부분들이 그렇게 소중하지 않다라고 좀 이렇게 소중함의 그 서열들을 좀 내려앉히고, 그다음에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요소들을 이게 정말 소중하구나, 다시 제 소중함을 발견하는 일들이 사실 인생 전환기 또 인생의 여정에는 계속 발생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런 무엇이 소중하고 또 이 소중함에 대한 그 순서들을 어떻게 매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많이 우리는 혼란들이 있어요.